민생 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 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38차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서 지역의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곧 광주 지역까지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왕조 시대에도 왕이 모든 국가 자원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기근이 발생하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기근이 발생했다 해도 왕이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을 지는 형태는 매우 다양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왕이 몸소 몸을 움직여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나름 고통을 감수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보도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빠지면 이런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될 때입니다.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만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일선 경찰관, 일선 소방관, 일선 행정관들을 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12구 참사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정치는 대체 어디 갔습니까?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 같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이 보입니다. 여당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 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서 초부자 감세,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도 나빠질 것이고 물가도 오르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악화될 것입니다. 공공 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도 완화하고 가장 높은 정말 안타까운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노인 자살률 그것도 심화되는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반인륜적인 제도입니다.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폐륜 예산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폐륜 예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또 이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 6천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주 경제가 나빠질 것인데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담비와 같은 지역화폐 예산이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를 하던 헬기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5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노후화된 기체로 비행에 나서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비행객서의 탑승 인원이 왜 달랐는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 노동 3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는 어찌 보면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가 불법 파업으로 낙인 찍혀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금액은 일반 노동자가 400년가량은 모아야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현행 노조법이 시대가 변하며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헌법 정신을 노조법에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조법에 따른 합법 파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노조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사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킵니다. 제가 발의한 합법 파업 보장법을 포함해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노조법을 정상화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상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손배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노조가 죽어야 한다는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입법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계속 겹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한 조우형, 그의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을 조우형에게 소개해준 김만배,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참 묘한 인연들 아닙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 대출을 끌어온 조우영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김만배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합니다. 그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중수 2과장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각별한 사이인 윤석열 검사는 1,805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PF 대출권은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조우영은 대출알선 혐의도 흐지부지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조우영 본인과 가족, 회사의 은행 계좌까지 모두 압수수색하고 조우영이 10억 3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알선 수재 및 공여 혐의를 덮었습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부실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회계법인에서는 실사를 진행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원인 보고서를 제작했는데 보고서에서는 대장동 대출 문제를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중수부의 2차 기소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중수부는 마지막까지 대장동 대출 관련 문제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1년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 그 은행이 지분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업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였고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중 일반 대출로 기소한 사건에는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과 서울 구로구 독산동 상가개발 사업 2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담보 대출의 판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대출이 일반 대출이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진행되는 대장동 수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차명 소유자인 조우영이 282억 원을 배당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조우영 구하기 작전을 감추려 했을까요? 왜 검찰은 지금도 조우영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검사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덮지 않았다면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일망타진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범죄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혹이 듭니다.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TV 토론에서 김만배를 모른다고 딱 잡아뗐는데 전혀 모르는 김만배의 친누나가 아주 우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저택을 구입했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라고 말한 김만배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에서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녹취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사단이 주축인 검찰 수사팀은 범죄자들의 진술만을 금가옥조로 여기며 정치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놓으시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서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통과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하고 왜 지금까지 안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온갖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건 모조리 덮고 범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의 방향을 엉뚱하게 틀어 야당 대표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50억 클럽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있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 사건도 덮어놓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달은 못 본 척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검찰이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감추고 싶길래 특검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만배 씨가 이야기를 하죠. 내 카드 하나면 윤석열은 죽어. 네, 국민의힘이 전국에 이러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서명운동입니까? 이태원 희생자입니까? 대장동 범죄자입니까?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다니 참 안심합니다. 민주당이 진행한 이태원 참사 서명운동은 역사상 최단 기간 124만 명이라는 서명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적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찬성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국정조사 서명운동이니까 국민들이 뜨겁게 호응한 것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지 설마 민주당 서명운동이 대장동 범죄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서명하셨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분노와 아픔에 빠뜨린 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그 정권을 심판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